난리난 복권 조작설 진실은입니다. 복권 판매액이 7% 넘게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었는데요. 특히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1년 전보다 복권 사는 데 쓴 돈이 30%나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혹시 평론가님도 복권 사시는지 궁금해요? 전 거의 안 삽니다. 남이 선물로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지만 별 기대를 안 하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뚜렷한 철학 이런 것보다도 저는 무슨 이렇게 당첨된 적이 거의 저도 그래요. 없어요. 맞아요. 뭐 친구들끼리 사다리 타기 우리 장난으로 하죠. 간식 내기. 저 항상 5,000원, 10,000원짜리 제일 큰 거 걸리고요. 그리고 뭐 놀러 가서 누가 설거지 할까 가위바위보 하면 제가 항상 그런 건 당첨이 돼서 설거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런 게 잘 안 되나 보다라고 아예 마음을 접고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따 방송 끝나고 MBTI 좀 여쭤볼게요. 저랑 비슷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사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당첨됐으면 좋겠다 말은 하면서 또 안 사면 그런 확률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인데 최근에 그런데 복권 조작설이 또 퍼지고 있다고 해요.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이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로또 2등 당첨이 동시에 어떻게 103장이나 쏟아질 수 있는지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1057의 로또 당첨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2등이 전국에서 664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전국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103장, 이 중에 무려 103장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복권 판매점에서 나왔다. 와, 이건 정말 진기명기가 아니라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일각에서 이거 조작이다, 유출이다,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는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확률상 굉장히 확률이 희박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 곳에서만 2등 103장, 100석장 참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전국에서 2등이 664장 나온 것도 상당히 많은 수라서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자,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복권위원회가 뭐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작은 말이 안 된다라고요. 일단 2등의 당첨 확률이 136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번개에 맞았다고 해서 이것을 음모라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조작이 가능하려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복권 추첨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진행이 된다. 왜 우리 이거. 다 전국에서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전에 누가 하냐. 두 번째로 방송 전에 경찰하고 일반인이 같이 참관을 해서 이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공, 볼의 무게, 크기 이런 걸 다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묘하게 더 무겁다라고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4개 시스템에 동시에 접촉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 조작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일어나서 어쨌든 조작 의혹이 계속된 이 가운데 본인 2등 당첨자라면서 또 인증글을 남긴 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한 커뮤니티에 본인이 로또 당첨자다라고 하면서 통장에 입금된 내역까지 이렇게 같이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 1057의 로또 복권 추첨에서 내가 2등, 4등에 각각 3게임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당첨 비법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예전에 이제 같은 번호로 4등 5개 당첨됐고 있고 그 이후에 이 동일한 번호로 바꿔서 매주 구매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글쎄 물론 이게 비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요즘 뭐 또 복권 당첨자가 많다라고 하는 관심이 많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또 이 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네요. 네, 화제 글로 등극했겠네요. 자, 복권 의혹이 근데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이 5년간 전자복권에 300회 이상 당첨됐다라고 하는데 뭐 관계자가 아닌 이상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뭐 경품 당첨, 복권 당첨하면 아이디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 별표, 누구님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네티즌이 쫙 봤더니 2018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아이디
JUN 이 별표, 이 꽃 모양 네. 비슷한 별표 숫자를 쓰는 누리꾼이 무려 329에 당첨됐더라. 이거 말이 되느냐. 네. 아무리 0부터 9까지 숫자 조합으로 된 아이디를 돌려쓴다 하더라도 거의 10억 원 가까운 당첨금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 네. 동행복권 측은 이게 일단은 이제 그 아이디가 이 당첨자 보호를 위해서 축약해서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인이라고 뭐 볼 수 수는 있는지 없다고? 없는지는 이제 명확히 아니 밝혔지만 그런 확률이 높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제가 보기에 이걸 복권위원회에서 과연 이렇게 조작하는 게 가능할까 저도 네. 의문이 듭니다만 네.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런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권 조작설 또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조작설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간절한데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누군가는 계속 해당이 되면 사실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나는 네. 평생 동안 당첨이 한 번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5번이나 그것도 높은 등수에 당첨이 돼?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심리 때문에 음모론이 더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 요즘 네티즌들 이제 네티즌 수사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요. 정보를 딱 취합해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의견 교환을 해보니 맞는 것 같아. 정말 그럴싸한 정보들이 모여서 되는데 글쎄요. 일단 어쨌든 기재부나 복권위원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설명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객관성이 이제 충분히 가미된 평론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부녀가 연금 복권에 나란히 당첨이 돼서 화제라고 하는데 기분이 뭐 2배가 아니라 20배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녀가 당첨된 것도 좋은데 기간이 언제냐? 네. 설 연휴 직전에 탁 됐다라고 해요. 이야, 아빠가 네. 일단 샀어요. 5장 구매해서 네. 친정에 놀러 온 딸한테 옛다 하고 한 장 줬어요. 그런데 이 5,000원에 구매한 5장 복권 다 당첨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무 좋겠다. 아빠가 가진 4장, 예. 딸이 가진 1장 다 당첨됐는데 이건 정말 영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영화에서 만약 이런 스토리 영화 만들면 아유 너무하다 이런 말도 안 정도의 된다. 확률이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지금 이 1등이 매월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이야, 100만 네.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네.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 아빠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데 어머. 이분 입장에서 와 로또 이거야말로 로또 진짜 인생 로또다. 우리가 진짜 인생 네. 로또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부녀가 잘 됐다라는 소식 들으니까 또 왠지 마음이 흐뭇해지기도 하고 축하드려요. 이 아버지가 아유 딸에게 잘해주지 못했는데 어쨌든 1,000원이 됐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면 빚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거를 하셨구나. 복권을 샀었는데 이제 빚 갚고 편히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그만큼 사셨기 때문에 이런 또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또 꾸준히 예. 사라고 권장을 할 수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이 정말 복권이라는 것이 좀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1,000원인데 저는 정말 진행자로서의 객관성 잃을 정도로 진심 부러웠어요. 네, 자 저처럼 부러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회사 부장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한 장씩 나눠준 로또 7장이 모두 1등에 당첨됐다. 이런 글이 SNS에서 화제라고 하는데 이게 실화인가요? 예, 근데 이제 2020년 11월에 관련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경북 칠곡군에 있는 한 로또 판매점에서 예. 1등 당첨자 7명이 나왔더라. 맞아요. 라는 저도 겁니다. 봤어요. 네. 7명 모두 수동으로 번호를 잡았는데 근데 이제 한 네티즌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알고 보니까요. 회식 때 부장님이 같은 번호 수동으로 찍어서 로또 사서 직원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게 다 1등 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아, 수동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문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실제인지는 잘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네티즌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네요. 네. 그 부서는 즐거움이 넘치는 회사 생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계속 이분들이 회사 생활 할지 안 할지도 잘 그러게요. 모르겠고 네. 이 댓글이 가장 재밌었어요. 부장님 우리도 로또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부장님하고 회식을 해야 로또를 사주신다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당첨금이 얼마였죠, 1등이? 예, 본래는 1등을 하면 당첨금이 12억 4,066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일인이 만약 다 7장을 네네. 했다라고 하면 총
86억 이야. 8,464만 원인데 네. 이제 이게 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본인이 다 공개하기 전에는 다 되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맞아요. 어느 점에서 판매했다 정도는 아닌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누가 얼마를 수령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실제로 그 7명의 직원에게 다 정말 수령할 수 있도록 했는지 아니면 이거 내 거니까 다 가져와라 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궁금해집니다. 자, 또 복권 당첨금을 의미 있게 쓰는 당첨자들에게 훈훈한 이야기도 많던데요. 로또 3등에 2번 당첨된 한 40대 가장이 당첨금의 절반을 아동복지시설에 후원을 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예, 한 커뮤니티에 본인의 사례라고 하면서 올라온 글이 굉장히 화제였다고 합니다. 네. 40대 초반이고 서울에 살고 있고 아들 셋을 둔 가장이다. 근데 저는 40대 초반 아들 셋 서울에 사는 가장 얘기 듣는 순간 아유 이거 먹고 살기 참 만만치 빡세죠.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이분이 로또 3등에 2번째 당첨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126만 원 정도가 이제 입금이 딱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절반이면 이제 60만 원이죠. 네. 이 돈을 어떻게 했느냐? 서울 노원구의 한 아동복지 시설에 후원하는 계획을 세웠고, 근데 이제 딱 전화를 했는데 거기 계신 수녀님께서 사실요 애들한테는요 그런 물건보다는 과일을 사다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과일. 그래서 네. 뭐 딸기, 샤인머스켓, 네. 샤인머스켓 비싸잖아요. 그렇죠. 배 이런 거 아주 과일 상자로 꽉꽉 채워가지고 보냈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평소에도 하나 기부해야지라는 생각 많이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의 선한 소식 들으면 나도 해야지 하는데 계속 먹다가 아이 그래 3등 당첨됐으니까 기분 좋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로또 아무리 당첨된다라고 해도 이 절반이 네. 얼마이든 선뜻 기부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막상 당첨되면 쉽지 않은 흔들릴 것 같아요. 아들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아동복지 시설에 후원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았고요. 네. 또 이분이 아들 셋이다 보니까 아유 딸 하나 있는 게 소원인데 라고 해서 딱 보니까 한 3살,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거기 있었는데 후원을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선행이 이어진다면 네. 복권에 대한 비판론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남들이 왜 복권 당첨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럽다 하면서 약간 배 아픈 거 있죠? 그러다 이런 소식 들으면 네. 배 아픈 거보다 맞아요. 나도 기분 좋다 이런 훈훈한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 아들에게도 참 좋은 본보기가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자극적인 거 말고 이런 훈훈한 소식들이 더 많이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권을 또 소재로 한 영화들도 많은데요. 하나씩 보자고요. 자, 우선 지금 영화. 진행자님이 지금 복권 당첨된 분들 너무 내 머릿속에 부러워. 오늘 집에 갔을 때 복권 하나 사야 되나? 네. 자, 객관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자, 우선 영화 645 내용. 참 내용부터 참신한데 1등에 당첨된 복권을 두고 남북한 군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일. 이게 남북한이 또 소유권을 주장한다. 너무 재밌네요. 예. 저는 645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아, 가족들과. 진짜요? 네. 당시에 뭐 굉장히 쟁쟁하다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출연한 다른 영화들 있었는데 이 645가 굉장히 유쾌하다. 네. 많이 웃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족들과 같이 봤는데 많이 웃고 나왔고요. 645가 무슨 뜻이냐? 네. 45개, 45개의 번호 중에 6개를 맞히면 1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즉, 네. 이 복권에 대한 얘기를 645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 건데요.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말년 병장인데 로또 복권을 우연히 줍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무려 57억 원짜리 1등 복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 이게 바람이 부는 데 놓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버리는데 네. 북한 군인이 이걸 줍죠. 예. 이분이 몰래 북한 지역 경계선으로 넘어가서 네. 이 남북한 군인이 만나서 근데 북한에서는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남북한 군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 이것은 몇 대 몇으로 배분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그러면 휴가를 가서 이것을 복권 당첨금을 가져올 것인가, 뭐 이런 스토리를 다룬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굉장히 이 어떤 진지한 토론을 하는데 내용은 굉장히 코믹해요. 그래서 많은 분에게 좀 웃음을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궁금해지네요, 내용이. 자, 또 드라마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라는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역시 줄거리가 굉장히 재밌는데 코로나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남자가 지금 마감 기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복권 1등 당첨 사실을 알게 되면서 탈출을 감행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요? 예, 2020년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인데 코로나19 걸리면 자가격리 기간 동안 나가지를 못하죠. 맞아요. 일부분 이제 행정관청에서의 관리도 받게 음. 되는데 이 남자분 문제는 뭐냐? 이게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감 기한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탈출을 감행을 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사채를 아내 몰래 쓰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말 그대로 쫄딱 망해서 빚을 진 상황입니다. 아, 절박하네요. 굉장히 이제 절박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이 검사하는 분들이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또 사채업자들이 돈 왜 안 갚아 하면서 부인을 이렇게 잡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중간 결말을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이 복권 당첨금을 포기하고 네. 아내를 택하는 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오.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죠. 네. 알고 봤더니 부인이 벌써 당첨금을 오 수령했다더라. 마이 갓.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네. 공동명의의 통장에 잘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조금 뭐 비판적으로 보면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전에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라든가 감염 의심자들이 나 건들지 마, 나 마스크 벗을 거야. 막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예, 맞아요. 실제로 대중교통에서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막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항의하려고 뭐 마스크 벗고 침 뱉었다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이건 물론 사회 문제이긴 한데 이 드라마는 이거 약간 유머로 삼아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사채업자 대체할 때 나 침 뱉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마 뭐 이런 걸로 좀 소재로 활용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복권과 이 가족 간의 애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담아내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 상황도 잘 반영을 했고 정말 복권 하나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더딥힌 서사가 가능하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로또 1등 당첨된 대통령이 나오는 영화도 있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2009년 개봉작이고 예. 역시 극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영화를 네.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요. 예. 제목은 굿모닝 프레지던트였고 장진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배우 3명이 각각의 다른 대통령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순재 씨가 연기한 이제 중장년의 대통령, 예. 또 하나는 여성 대통령인 이제 한경자 역으로는 고두심 씨가 맞아요. 나오셨고요. 젊은 대통령 차지웅 역으로는 장동건 씨가 나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자 여기서 복권과 관련된 거는 이제 대통령인 김정호, 이순재 씨가 네. 임기 말년을 맡은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244억 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네. 예전에 이런 거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너무 고민이 되는 이 과정을 이제 코믹하게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순재 배우님이 또 어떻게 그려내셨을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자, 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사실 빠르게 탕진했다라는 분들도 많고요. 한순간에 아니면 갑자기 생긴 큰 돈을 관리 못해서 빚을 졌다라든지 뭐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또 누군가에게는 눈물의 아쉬움 막 여러 가지 뭐 감정이 복합 다양한 이 복권인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지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지 얘기를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당입니다. 아, 뭐 우리가 회식하고 나서 부장님이 네. 내가 뭐 다 우리 직원들 집 사주고 싶지만 안 되니까 혹시 이 복권 당첨되면 집 하나씩 사.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던가 도저히 어떤 내 힘으로 인생 역전은 어려워. 이번 생은 복권 당첨 아니면 내 생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매주 돈을 쪼개서 복권을 사는 이 현실은 또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고문이 같이 있는 것이 저는 복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정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희망 고문 될까 봐 아예 안 사거든요.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